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문제는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좀 했으면 좀 쉽게 풀었지 않나 싶어. 자, 얘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X축으로는 좌우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점근선은 전혀 변동이 없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만드는 애야. 그럼 당연히 지수함수 점근선이 X축과 평행한데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점근선이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네모 박스한 아이가 점근선을 책임진단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얘 x 플러스 a는 점근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밑이 0에서 1 사이니까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되겠죠? 자, 일단 쉬운 2의 x부터 한번 그릴게. 당연히 경계를 의식해서 3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8을 좀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가 8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자, 3 대입하면 8 나온다. 자, 여기까지 표현을 했고 얘는 무조건 x가 0이면 여기가 1이지. 그치? 1. 그 다음에 여기는 8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야. 되겠지? 그때 x가 3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점근선이니까 y가 현재 0일 수는 없어. 그치? 누구부터 가능해? 1부터 가능해. 1부터 가능한데 어차피 여기서 그래프가 연결되는 거 혹시 보입니까? 자, 여기 8까지 가능합니다. 왜 연결되냐면 우리가 x에다가 여기 3을 대입하면 보십시오.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뒤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똑같아져서 없어지고 무조건 3 대입하면 8 나오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y값 1부터 8까지 8개의 정수는 확보가 된 상태야. 여기까지 8개. 자, 쭉 따라 올라갈게. 여기에서 8개가 있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에 대해서는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 좀 숲을 좀 보란 얘기야? 얘는 분명히 감소함수고 반드시 a 값에 상관없이 여기를 지나줘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점근선 x축이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수점 23개 만족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점근선 얘 노란 박스한 부분이 음수여서 점근선 한번 그려볼게. 점근선이 저 아래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저 아래. 그래서 얘는 또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감소해줘요. 점근선으로 점점점 접근한다. 이런 개형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내려오면서 아까 8은 했고 7부터 다시 어디까지 여기 0을 지나겠지. 그치? 0부터 7까지 또 8개가 확보돼. X축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7까지. 되겠어? 그럼 몇 개? 16개지, 그지? 16개니까 7개만 더 있으면 돼. 7개 누가 만들어? 마이너스 1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7까지가 만들 거고 마이너스 8은 포함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7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돼. 실제로 마이너스 8이 점근선이면 마이너스 8은 포함할 수 없는 거 알지? 마이너스 7 자체가 점근선이면 또 정수 마이너스 7을 포함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7개가 안 되거든. 여긴 등호 있으면 안 돼. 자, 점근선은 어떤 식이 만듭니까? 노란 박스한 제가 만들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3 플러스 a 더하기 8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걸 굳이 식으로 풀고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적당한 A를 대입해서 그냥 처리해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8을 빼주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마이너스 곱해서 좀 바꿔줄게. 그럼 15 초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6 이하가 될 거고 누가? 4분의 1에 3 플러스 A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A가 현재 바로 보이지? 마이너스 5가 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해서 딱 16이 되거든. 유일하게. 이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 이게 겨우, 그치? 간격이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A가 빼기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빨리 판단하고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되겠습니까? 정리.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14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한번 잘 접근해보자. 일단 가부터 보면은 F0이 0이고 G0이 0이래. 그러면 G0 위의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볼게. F0 더하기 이미 둘이 0인데 당연히 F'0도 0이겠지, 그지? 되겠습니까? 읽을 수 있겠지, 그지? F'0이 0이다라는 이 식은 누구랑 함께 읽어줘야 되냐면은 얘하고 함께 읽으면 이 3차 함수 fx가 0에서 x축에 접한다라는 사실을 해석할 수 있지, 그치? 0에서 접해. 그래서 0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나를 읽어보니까 얘가 양의 실근을 가진대. 양의 실근, 여기가 양수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그럼 여긴 접하고 여기서 실근을 가져. 어떻게?
자, 그러면 최고차기의 수가 양수니까 우리는 이런 3차 곡선을 그려낼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3차 곡선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알지, 그치? 여기는 극소네. 그때 3차 곡선 특징 선생님이랑 여러 번 했었는데, 그치? 우리 1대 1대 1을 알고 있잖아. 여기서 수선을 딱딱 내리면, 요거를 K라고 하면 얘는 2K, 얘는 3K. 아, 그래서 양의 실근을 우리가 3K로 두고 fx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좋아. fx 0에서는 중근을 가져.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양의 실근은 3K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다음에 또 다해서 얘를 접어 올리면 상수함수 y는 4와 접어 올린 그 함수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여기서 접어 올린다라는 얘기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치?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은 그 상수함수가 어느 지점을, 그치? 이런 지점을, 여기를 지나가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은 얘가 y는 4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 극소값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였단 얘기지, 그치? 여기가 빼기 4였단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fx가 2k를 대입하면은 뭐 나온다? 마이너스 4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그대로 대입할 거야. 자, 빼기 4. 2k 대입하면 4k 제곱, 2k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빼기 4를 없애버리고 k 세제곱은 1이다 해서 k는 얼마? 정확하게 k는 1이다라는 걸 알아내죠. 요겁니다. 되겠죠? 자, k가 1이면 이제 fx가 구체적으로 나왔어. fx는 x제곱하고 x 빼기 3 이렇게 나왔지. 그때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얘가 G3이란 말이야. 그지? G3이라는 것은 뭐 F3 더하기 F'3이지. F'3의 절대값. 요겁니다. 근데 F3은 우리가 얘 때문에 벌써 0인 걸 알고 있어. 그지? 얘는 0이야. 자, 그럼 F'3만 알면 끝나겠네. 자, 두 번째 우리가 F' 그러면 XC까지 한번 구해보자. 앞에 거 미분, 곱의 미분 사용하면 되겠지. 여기도 3 대입하면 0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 한번 해볼게. 뒤에 거를 미분하면, 그치? 요렇게 되지요. 3 대입하면 그냥 9다, 그치? 9의 절대값은 9지요. 0 더하기 9, 요렇게 되네요. 그럼 정답은 얼마? 1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게. 이 문제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 딱 보자마자 이게 보여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 길이는 우리가 배운 공식에서 사인 법칙에 나오지, 그지? 근데 사인 법칙 문제가 어려워질 때 항상 누구랑 같이 등장하더라? 코사인 제2법칙이랑 같이 등장하지. 그걸 염두를 해두고 나름의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줘야 돼. 한번 볼게. 자, 일단 길이를 한번 다 집어넣어 볼게. 자,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이런 거 보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1대2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K고 얘가 2K다 이 정도 적어 놓을 수 있을 거고, 문제가 원하는 것은 AC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K 제곱은 얼마니 하고 묻고 있어. 결국은 K를 구해줘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각은 어디를 줬어? CAB를 정확하게 찾자. CAB는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입니다. 그럼 이 각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 ABC의 반지름이 스몰 r이거든. 사인 법칙을 한번 세워볼게. 뭐 마주보는 변과 각은 결국은 사인 세타하고 BC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가져가 봅시다. 일단은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누구? 세타 분의 BC 이렇게 하면 뭐 2r이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4R 제곱하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곱해놨거든, 그치? 그래서 제 모양을 좀 염두를 해서 BC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BC 제곱은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되니? 그럼 사인 법칙 하나 더 같은 패턴으로, 그치?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면 같은 패턴으로 접근하는 거 알지? 자, 이번에는 큰 삼각형 이렇게 봤을 때 이 큰 삼각형의 각 어디서 찾아라고 했을 때 요 조건, 평행 조건이 딱 있지. 평행하면은 우리가 연장선을 이렇게 걷어. 평행하면 뭐 동의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에서는 여전히 사인 세타지요. 그치? 이거 분의 누구 AD라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2 라지 R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같은 패턴으로는 누구 AD 제곱은 4R 제곱 사인 세타 요렇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어. 되겠지? 그러면 요 식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서 AD 제곱
에서 누구를 빼면 그치 BC 제곱을 빼면 뭐가 된다? 51이 되는구나. 일단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때 AC 길이 제곱을 찾아가 주려면 이제 한 번 더 남은 게 뭘까? 시나리오상 우리가 얘 봐. K 알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E 알지? 각 알지? 그러면 BC 지금 BC가 여기에 있는데 요 BC를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 BC 제곱이잖아. 그럼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해서 BC 제곱은 이렇게 해주면 K제곱, 2제곱, 4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K 하고 코사인 세타. 요각 코사인 세타. 요렇게 쓸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우리 코사인 세타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방법이 있거든.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는 K분의 2분의 1. 뭐 서로 2를 곱해 2K분의 1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K분의 1이기 때문에 이 2K하고 역수관계여서 사라져. 자, 그러면 K제곱하고 4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똑같은 패턴으로 AD 제곱을 표현하러 갑시다. 코사인 제2법칙 씁니다.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그치? 2법칙 이렇게 쓸게. 자, 여기에서는 결국 AD 제곱은 얘 제곱, 얘 제곱, 4K 제곱, 2제곱에 4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K 하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얘들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얘 이사분면이니까 코사인 세타긴 한데 부호가 어떻게 돼? 앞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아까 뭐였더라? 2K분의 1이었어. 맞습니까?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K분의 2분의 1을 읽어주면 되는데 그게 2K분의 1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 그러면 4K 제곱하고 얼마 플러스 8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는 뭐겠어? 우리가 구해놓은 얘하고 얘를 이 식에 그대로 퐁당 담그면 되겠지 그치? AD 제곱에서 BC 제곱을 빼. 그럼 3K 제곱 플러스 6 뺐어 그치? 이렇게 하면 51이 나온대. 세상에 금방 나왔어. 3K 제곱은 얼마? 45. 계산 어렵지 않지? K 제곱을 물었어 그치? K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스토리를 좀 기억을 하자.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아이고 사인 법칙만 단독으로 쓰는 문제보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제2법칙을 같이 쓰는 문제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오케이? 정리. 자, 22번 양수 A라는 거 기억하시고 1차 함수 fx래 fx는 1차 함수라는 말 또 기억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을 만났을 때 무조건 본능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치 아래끝 윗끝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기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양변 미분해 보기 이런 건 무조건 해봐야 되겠죠. 그럼 안에 있는 변수가 x로 바뀌어서 x제곱 빼기 4 그치? 그 다음에 괄호 절대값 f x 빼기 a 요거지. 1차 함수를 절대값 접어 올린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이렇게 내리는 거지. 되겠습니까? a가 양수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가족권을 보면 gx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g'x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넘나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같은 보를 쭉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요렇게. 그럼 얘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가는 애거든. 그지? 근데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값을 갖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 줘야 돼. 즉 경계 정확하게 마이너스 2와 경계 플러스 2에서 그치? 풀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럼 결국은 이 얘기지요. 얘가 어떻게 생긴 거? 접어 올렸으니까 어떻게든 요거는 1차 함수 V자 모양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요런 V자 모양. 근데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경계에서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요런 모양을 취하면서 가족권을 만족시켜 주려면 경계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차 함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얘를 지금 밑으로 당긴 거지. a만큼. 그래서 요 길이는 a입니다. 그 y 증가량이 a란 얘기야. 그 다음 x 증가량은 어떻게 돼? 가운데가 딱 0일 거 아니야. x 증가량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x 증가량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a x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y절편은 그치 뒤에 따로 없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얼마였단 얘기인데 0,0이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 fx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로 진출을 한번 해볼까? G2는 5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아래끝 0, 윗끝 2.
t제곱 마이너스 4. 자, 접어 올린 거 ft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요거 0에서부터 2까지는 이쪽 봐야 되겠지? 여기가 0이고 그치? 2는 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같은 경우는 양수 ft로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빼기 a. 오케이. 요걸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 ft를 우리가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2분의 a t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 2분의 a로 묶어내. 이렇게 묶어내고 인티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얘를 서로 좀 곱해주면 되겠지. 자, 2분의 a로 묶어냈기 때문에 t 세제곱이 될 거고 2분의 a로 묶어내면은 요게 t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분배 법칙 해주면 그치? 마이너스 2t 제곱 빼기 4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dt 요겁니다. 요걸 계산을 했더니 뭐 남아줘야 돼? 5 남아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 a를 얻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플러스 8t. 아, 계산이 좀 그렇긴 해. 그치? 는 5. 정신줄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2분의 a 이렇게입니다. 자, 8 2 대입하면 16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다? 5다. 이겁니다. 20 빼기 8 12고 3분의 36에서 3분의 16을 뺐으니까 3분의 20이야. 3분의 20인데 또 2로 나누니까 3분의 10이야. 자, 그럼 우리는 3분의 10a는 5다. 이렇게 될 거고 5 나누면 3분의 2a는 1, a는 2분의 3이다. 그래서 1단계 마무리. 되겠습니까? a를 구했어.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때 g0. 다행이다. 이건 0이야. 그치? 우리가 g-4만 구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g 빼기 4를 구하러 갑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x에다가 빼기 4를 집어넣는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되겠지. 또 t제곱 빼기 4. 너희가 하나 염두해 둬야 될 게 아까 절대값 안을 양수로 꺼냈잖아. 그치? 그럼 출제자는 반드시 그 문제 안에서 절대값 안을 음수로 꺼내는 걸 또 한번 이용해. 그래서 조심해 줘야 돼. 그냥 양수로 막 꺼내면 안 됩니다. 0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그것도 얘야. 그치? 0에서 빼기 4는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a가 2분의 3이다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4분의 3x 이렇게 됐겠지. 그치? 기울게 이렇게 양수였는데 그걸 접어 올린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접혀 올라간 부분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3t 이렇게 이용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 a를 2분의 3으로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dt. 문제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걸 빼줘야 되니까 구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 돼. 난관이 예상되지? 일단 누구부터? 마이너스는 굳이 안 빼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 4분의 3은 처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4분의 3을 빼. 이 앞으로 빼. 되겠지? 그러면 얘가 4분의 3을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2가 남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를 분배 법칙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자, 여기서 풀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dt. 맞지? 자, 그런 다음에 4분의 3을 챙겨주고 자, 요 안에 이제 적분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8t. 자,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계산 좀 심하긴 했어.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다가 또 4분의 3을 곱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숫자가 좀 꽤 크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를 4분의 3을 안으로 집어넣는 선택을 하겠어. 16분의 3 t 4제곱. 차라리 이게 쉽다. 얘네들끼리 약분해서 2분의 1 t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3 t제곱 플러스 6t. 나는 그냥 이렇게 갈래. 웬만하면 이런 선택을 안 하는데 그지? 와, 숫자가 또 커지면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막 4제곱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자, 이제 빼기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16 하나 없어지고 16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8. 정신줄 잡고. 자, 또 플러스 64의 절반 32. 자, 그 다음에 또 등호. 여기는 16의 절반 38의 24고 뒤에가 마이너스 24. 아유, 고맙다. 빼기 16. 이렇게 나오지. 되겠습니까? 자, 빼기 16이라고 답 쓰면은 너무 아쉽지, 그지?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잡고 정답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1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정말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 그렇지만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지? 왜 절대값안을 양수로 그대로 끄집어내는지, 왜 음수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볼게. 자, 27번 수열 문제가 나왔네. 선생님이 지금 노란 박스를 쳤는데 시그마 뒤에 저 노란 박스는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이해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어갔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체는 뭘로 봐야 돼? 이 전체는 SN으로 봐줘야지. 1항부터 N항까지 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지. SN에서 누굴 빼면 SN-1을 빼면 뭐가 된다? AN이 된다. 이게 있었으면 문제는 금방 해결했어. 그래도 뭐 막 쉬워요 뭐 그런 말은 안 할게. 금방 해결했어. 자, 일단 한번 볼게. 얘 K를 N으로 바꿔서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위에는 AN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일반항이야. 일반항은 SN 자체는 이거 그대로잖아, 그지? 그래서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N-1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N-1을 대입하면 되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치? Sn-1이 되겠지, 그치? 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a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합니까? an-1 팩토리얼 얘를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은 n, 그 다음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 남겠지요? 그리고 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n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지. 3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AN은 또 계속 한번 풀어줄게. 분모를 통일을 해주면 얘는 아래 위로 뭘 곱해야 돼? n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돼. 그치?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위에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 자, 3하고 얘가 가지고 오는 애는 n 플러스 2를 곱할 테니까 빼기 3하고 이렇게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그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은 n 플러스 1하고 약분 처리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은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 되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A1을 구해줘야 되지. 그지? A1? A1은 S1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 K는 1부터 1까지 요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겠지, 그치? 1 더하기 2 팩토리얼, 즉 3 팩토리얼 분의 3이니까 얼마? 2분의 1이 S1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정답을 다 구했습니다. 리밋 n 무한대로 갈 때 A1은 상수니까 2분의 1 처리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 얘는 an 곱하기 n 제곱인데 여기에서 봐봐. n 제곱이라 그러면 여기 n 제곱이라는 모양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한 리밋 n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란 말이야. 되니? 이렇게 되니까 아래 위로 2차 계수 보이지, 그치? 최고차 계수가 2차 계수니까 요 마이너스 3이 극한값이다. 빼기 3.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얘가 정답입니다.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선생님이 너희랑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뭐야? 오징어 눈깔. 딱딱 등장했지, 그지? 눈 봐. 좀 못되게 생겼다, 그지? 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전체 길이는 n제곱 플러스 4일 거고 문제는 CD 길이를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BD가 2고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5라고 하면 전체 길이 곱하기 7분의 5가 바로 CD 길이가 되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얘가 5가 아니고 n이란 말이지, 그지?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B 할 때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잘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AN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리밋. 전체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n-an인데 an은 전체 길이 루트 n제곱 플러스 4 곱하기 뭐? n 플러스 2분의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으니까 일단은 n으로 좀 묶어주고 n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1 빼기 이렇게 될 텐데 분모를 또 한번 통일을 해주자. 여기서 n으로 묶어서 1로 나오는 걸 n 더하기 2라고 써주고 그지? 루트 n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은 뭐가 보이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지. 그래서 모양을 변형을 좀 해줄게. n 더하기 2는 n이랑 짝을 맞춰버리고 우리가 분자는 n 더하기 2 제곱 빼기 n제곱 플러스 4로 그치? 아래 위로 누굴 곱했다라는 얘기야?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4를 곱했다. 요식 이해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앞부분 봐봐. 얘는 극한값을 얼마로 읽어주면 돼? 얘는 1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둘 다 지금 수렴하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각각 곱하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 그지?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아래 최고차 계수가 몇 차인데? 1차지. 1차 계수를 여기서 얻어내면 여기 1이고, 그지? 여기도 1차 계수 1이지. 그래서 분모는 1 더하기 1에서 2가 될 거고 분자는 n제곱 빠지고 4n만 남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 자, 29번.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겠으나,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면 꽤 괜찮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보게.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 자,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원점을 지나고 이 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래. 그럼 이 직선은 반드시 원점과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거든. 되겠어? 결국은 기울기 구하려면 이 중심의 좌표를 알아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지?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이거야. 이 중심을 지나는 의미 있는 두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뭐가 되게끔?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서 중심을 구한다. 계획 어때? 아, 직선. 자, 의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몇 가지가 좀 보여. 자, 요게 접선이거든.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수직인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접점은 지금 y축 위에 있는 걸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수직입니다. 수직입니다. 되겠습니까? 또 P점에서 접선과 수직이고 P점에서의 접선. 좋습니다. 여기서의 접선도 빨간색으로 표현하지 뭐. P점에서의 접선과 누가 수직이냐면 직선 LN이 수직이야. 접선하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요 빨간색 둘은 서로 평행한 건데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또 뭔가가 연립이 돼야지 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거든. 자, 일단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할까? 요거 1번이라고 할게.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PN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PN은 지금 누구야? 2n, 4n 제곱이잖아. 그리고 y는 x제곱 위의 점이고 그럼 y'은 지금 2x이기 때문에 PN의 기울기는 여기에다가 2n을 대입하는 거거든. 그래서 PN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x에다 2n 대입하면 4n이 됩니다. 그럼 1번 직선의 기울기는 4n이고 그지? y는 4nx. 그리고 1번 직선은 누굴 지납니까? 여기 qn을 지납니다. qn은 2n 제곱이니까 y절편이 얘가 2n 제곱이다 이런 뜻이네. 이게 1번 직선이야. 그리고 나서 도대체 누구와의 교점, 어떤 직선과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얘? 주황색. 물론 주황색과 이 빨간색의 교점은 원의 중심은 아니야. 근데 주황색 직선의 기가 막히는데? 나 봤어. 주황색 직선이 현이고 그 현의 수직인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야, 빨간과 파랑으로 풀자 그래.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주황색의 즉 PNQN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PNQN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은 2n이고 y 증가량은 2n 제곱이야. 자, PNQN의 기울기. x 증가량은 2n이고 y 증가량은 2n 제곱이야. 기울기는 n이네. 그지? 거기에 수직인 파란색을 2번 직선이라고 할게. 2번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거든. 그지?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게 PNQN의 중점이야. 얘가 중점 M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둘의 중점은 몇 컴마 몇이 되는 거니? PNQN의 중점. N 컴마 2N과 0이니까. 그치?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그러면 3N 제곱이 되겠지. N 컴마 3N 제곱을 지나. 누가? 얘가. 그럼 X 마이너스 N 플러스 3N 제곱이라고 식을 쓸 수 있어. 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N분의 1 X에다가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되니? 1번과 2번 직선, 빨간과 파랑의 교점은 역시나 노랑 요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풀었어. 중심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거하고 둘을 어떻게? 연립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연립 한번 해볼게. 4nx 플러스 2n 제곱은
자,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1 요거지. 이때 연립해서 나오는 x 좌표가 원의 중심이지요. 그지? 자, 얘는 원점 지나는 지금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뭐 a, b라고 한다면 그지? 얘는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는 거죠. 자, x로 한번 묶어볼게. 4n 플러스 n분의 1이고 넘기면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x는 하고 풀어주자. x는 하고 풀어주면 4n 플러스 n분의 1 분의 n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아래 위로 n을 한번 곱할게. 그럼 4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x 좌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남았어. 리밋 n 무한대로 갈 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될걸? 한번 볼게. 자, 기울기니까 얘 x좌표 우리가 금방 구한 거 그대로 쓰고 y좌표는 뭐냐면 이 x좌표를 1번이나 2번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는데 나는 1번에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4n하고 요 자리에 x 쓸 때 그대로 또 집어넣을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 4n제곱하고 플러스 1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을 여기 똑같이 써주면 돼. 그치? 똑같이 써줬어. 이렇게 하고 뒤에 2n제곱을 달아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에서 지수를 좀 줄여줄게. 아래 위로 n 하나씩 나눠줘 버리면은 나눠주면 제곱하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n 하나 나눠줬어. 그지? 그러고 나서 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굴 곱하냐면 4n제곱 플러스 1을 곱해버릴게. 자, 요거 빼먹으면 안 돼. 분모에 n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n분의 1 곱해주고 다시 한번 식을 변형을 해줄게. n 무한대로 갈 때. 자, 빨간색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볼게. 4n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4배의 n세제곱 플러스 n 더하기 2n 하고 어차피 4n제곱 플러스 n을 아래 위로 곱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야. 그지? 그럼 얘도 n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에 n분의 1이 있어서 요렇게 돼. 그럼 분모 분자를 다 살펴보면 n세제곱이 최고차 계수야. n세제곱 그럼 여기는 계수가 1이고 그지? n세제곱 계수가 4고 여기는 8인 거야. 그래서 12가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극한값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해볼게. 자, 30번 문제, 킬러 문제, 그지? 여기까지 오늘은 고생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연수 n에 대하여 3차 함수가 0하고 n하고 3n제곱을 근으로 가져, 그지? 근데 극대가 되는 x값을 an이라고 한대. 그럼 극대는 지금 여기지, 그지? 그럼 극대가 되는 x값에서 요렇게 옆으로 쭉 선을 그었어. 그때의 x값을 an이라고 한다, 이거거든. 자,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야? 얘는 fx하고 y는 fx랑 y는 fan을 연립했어. 그럼 여기가 fan이잖아. 그럼 결국은 얘가 나타내는 것은 그치, 이 두 개의 교점이 저 방정식이 되겠지? 자, an이 아닌 근을 bn이라고 하자 해서 쭈르륵 내려가서 여기를 bn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 맞지, 그지? 그때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an하고 bn하고 지금 뭔가 두 종류의 미지수를 한 종류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그지? an, bn 관계식을 선생님은 여기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fx는 세 가지 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y는 fx의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3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지, 그지? 그러면 혹시 이걸 있잖아. 상수함수 얘를 y는 k 정도로 봐. 괜히 f하고 바로 an 이러니까 너희가 좀 어려워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파란색은 뭘 나타내냐면 fx하고 y는 ky 교점이지. 그치? 이렇게. 그럼 이것의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봐라. 근의 합은 3차 계수와 2차 계수가 만드는데 K가 넘어가 봤자, 그치? 대박이지? K가 넘어가 봤자 근의 합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의 근의 합 했을 때 근을 AN, 근데 접했으니까 중근이야, 그치? BN. 얘는 AN, 중근이니까 AN, AN 이렇게 두 번 써줘야 돼. 그리고 BN. 이 둘이 어떻게 되겠어? 일치하겠죠. 되겠습니까? 연립을 해도 근의 합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이용해 보려고. 자, 혹시 갑자기 중근에 헷갈리는 사람은 쉬운 식 요거 한번 써줄게. 얘 중근 1이야, 그지? 그러면 근의 합이 2 나오는 거 딱 보이지, 그지? 그래서 AN 두 번 써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만들어내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Bn은 3n제곱 플러스 n에 2an이 넘어가서 요렇게
완성할 수 있겠지. 그래서 bn 자리에 우리는 an과 연관된 식을 집어넣어서 bn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큰 맥락이야. 사실 이 정도 풀어주면 혼자 풀고 싶을 것 같아. 자, 이제는 극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 리밋 n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이 긴 bn부터 먼저 적어볼게.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an 이렇게 갔어. 그지? 그렇게 하고 누굴 곱해줘야 되냐면 an을 곱해줘야 되고 분모에 뭐가 있어? n 세제곱 있지. 근데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나오려면은 분모가 3차면 분자도 3차여야 되겠지. 그러면 이 곱해진 an이 반드시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2차식에서 1차식의 2배에서 뺐을 때 얘는 여전히 2차인 거 보이지? 그러면 n 세제곱 중에서 얘를 n 제곱을 여기 떼고 곱셈이니까 n을 여기다 붙이면 극한값이 딱 나오겠지. 1차분의 1차일 테니까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앞에 건 수렴값도 나왔어. 얼마야? 3이지. 제곱의 개수만 읽으면 되잖아. 그치? 1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의 극한값, n분의 an의 극한값이야. 자, 우리가 an을 구해내려면 an에서 극대를 가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를 정리를 한 다음에 f'x까지 한번 구해봐야 되겠지. 자, fx 근의 합이 3n제곱 더하기 n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 두 개만 2차식으로 처리해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n x에다가 둘을 서로 곱하면 3n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근 0 하나가 있으니까 x를 어차피 곱할 거여서 여기 제곱 처리해주고 이렇게 x 해주면 3차식이 완성되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f'x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 앞으로 떨어지고 3n제곱 플러스 n하고 x 플러스 3n 세제곱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얘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거 봐봐. 큰 근에서 극수, 작은 근에서 극대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A에는 뭐냐면 얘의 근 중에서 작은 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해줍니다. 자, 일단은 근을 구해볼게. 근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3n제곱 플러스 n 풀마 중에 마이너스만 쓰겠다는 얘기야. B 프라임 3n 제곱 플러스 n이지 그치? 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9n 세제곱 이렇게 돼.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분모에 n을 곱해놨으니까 이렇게 n 처리해 줄 수 있지. 이게 n분의 an이고 우리는 얘의 극한을 구해줘야 돼. 되죠? 계산 조금 가볍게 가자. 여기에서 있잖아. n 1차. n 1차로 나눠주면 3n 플러스 1이고 얘 n 하나 없앨 수 있지? 그럼 루트 r은 2차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2차로 나눠주면 봐봐. 이게 또 제곱이어서 이 물결무늬 한 부분을 n으로 나눠서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지. 얘를 n으로 나눠서 제곱하면 루트 r이 3n 더하기 1의 제곱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거기에다가 얘도 n제곱으로 나누면 빼기 9n 이게 루트 안에 있는 식이야. 그러면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치? 3n 더하기 1 제곱하고 가운데 부분 플러스로 바꿔서 우리가 곱해준다면은 이런 모양이 루트 안에 거 그대로 나오겠지? 9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그래서 2차는 없어지는 거 보이지? 그럼 분자의 최고차 계수가 1차야 그치? 자 밑에는 3이 여전히 있고 아래 위로 똑같이 곱한 거 3n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9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을 곱했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아래 위로 1차, 최고차 개수가 1차인 거 보이지? 자, 여기서 3 챙기고, 여기서 3 챙기고, 그치? 그럼 3 곱하기 6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차는 다 사라졌고, 여기서 6n 더하기 3n이니까 9n이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이 2분의 1을 데리고 위로 쓱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럼 극한값을 구했지? 2분의 3이지. 이 3은 서로 소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PQ로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된다? 정답? 5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근의 합, 그치? 근의 합 개념. 요거 챙겨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정리해볼게.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30번 문제. 이 문제 어렵게 느낀 학생들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선생님이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오늘 아침이지. 오늘 아침 6시까지 밤새 촬영을 했거든. 다 촬영을 하고 30번 이 문제 딱 하나 남겼는데 선생님이 더 이상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퇴근을 했다가 다시 아침에 나와서 이 문제의 촬영을 금방 마무리했습니다. 자, 딱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그치 충분히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탈바꿈. 아니 사실 5분도 아니야. 선생님이 딱 여기까지 요 노란 글씨까지 내려오면 할 거야.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 두근두근하지, 그치? 자,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쌤 문제지 받아서 선생님이 복사 다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싹 풀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화이팅!